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대규모 청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선물 청산 맵에서 보게 되면 롱 물량이 선물 세력들에 완전히 총성한 상황이며 110K의 작은 롱 물량들만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K 이하로는 추가적인 롱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충분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롱 포지션 제일 많이 깨졌던 구간이 역대급 이번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크립토 이제 총 청산 비중을 또 좀 따져보면 대략 2조 원이 좀 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유의미한 형태이다 보니까 한번 좀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추석 전후 변동성 부분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연히 요 시점에서 매매하는 패턴은 저는 웬만하면 자제 부탁드린다 라고도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10월달 확인하고 넘어가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중간에 아직은 이 추이가 이 상승의 추이 박스권에 일단 갇혀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추석 들어가기 직전 임박에 있는 전 차트 데이터 분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인 거죠. 여기가 어느 정도 가격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추석 끝나고도 방향성이 좀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쪽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미넌스를 지금 보게 되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향 추이를 좀 보았을 때 일봉 차트 기반에서 도미넌스 추이가 한동안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여전히 이제 3개월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스트레티지는 850개 정도를 추매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스트레티지의 매수 부분은 존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수십 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도 또 느낀 점이 있죠. 제가 벌써 투자한 지 벌써 거의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자기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하는 특히나 한국 사람 기준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놓긴 하겠지만 아예 컨셉을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안전한 자산의 장기 투자 부분으로 몰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시즌용이나 또는 특정한 섹터나 이런 방향성을 좀 잡고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나만의 것에 따른 필살기를 하나의 스킬을 꼭 완성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나만의 것 하나가 있으면 그게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할 때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연습이 좀 덜 되어져 있으면 그게 내 자신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됐으면 무한 반복을 하고 꾸준하게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계속 스트래티지는 올라갈 때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량의 총량이 좀 입김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좀 많이 긁었는데
이번 시점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려적 차원에서 4분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조금 덜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MSTR이 그렇게 많이 구매량이 너무 많이 꺾이지 않는 형태를 좀 보여주면서 모아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퀀트적인 시야도 거의 비슷합니다. 급락의 4가지 원인, 거시 환경에 따른 요소라고 해서 금리가 0.25 인하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아리까리하다 보니까 그 영향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특유의 악재성이 있다. 그러니까 ETF 승인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단기 투자 심리가 조금은 꺾였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채굴자의 기간의 매매 흐름에 있는 패턴이 채굴자 보유량이 좀 줄었다. 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네, 파생 상품의 온체인 신호 추이를 좀 보았을 때도 17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 청산이 좀 있어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추석 시즌 전후 때에 또 절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방향성 좀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신규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좀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이후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마인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마인 모았던 거랑 주가랑은 비례하지 않아요. 예. 이번에 9% 정도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증자를 또 했습니다. ATM 발행을 해서 한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좀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DAT 기업들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이더가 최소 못해도 50% 이상이 올라야 DAT 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DAT 기업들에 따른 목표치를 100% 다 도달을 했냐, 아니면 90% 도달을 했냐, 앞으로도 더 많이 모아갈 거냐, 내가 보유한 것 대비보다 2배 이상 더 모을 거냐, 이런 거를 좀 조절을 잘 해 나가야지만 주가 방어적 차원이 나와주는 건데, 반면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자사주 매입도 하는데 그러면 주가 좀 방어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거는 강제성이 없는 내용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사주 매입 부분은 크게 뭐 중요성이라고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왜 레버리지 ETF 쪽으로 해라 라는 이유는,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이더를 사주겠다라는데 이더 1배를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더 2배를 무한으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7년도 대비와 25년도 대비에 있는 차트 구성을 보게 되면 좀 비슷한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마지막에 피니시가 한 번 더 남아져 있는 거 아니겠냐 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스테이지 4를 찍었다라는 건 곧 피니시를 찍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상승률 추이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로 최저점 대비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더 간다, 쉬지 않고 간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그거를 조금 전환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임팩트가 한 2-3가지는 좀 나와야 그 전환 시점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은 좀 이런 거 아니겠냐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못해도 한 12월 정도 수순을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존버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보게 되면 테더의 연준 금리 인하 후 50억 달러 테더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행된 게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발행이 됐으면 타이밍에 맞게 자금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또 부음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가 좀 많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나스닥 상장사 CEA 인더스트리에서 BNB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래소 기반에 있는 코인들도 다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거래소 코인 쪽에서도 상위 랭크 5위권, 7위권까지는 특히는 이제 미국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 그런 쪽의 거래소 코인들을 좀 유심하게 좀 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금 재미없는 장에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항상 추석은 절묘하게 가족들과 좀 오손도손 지내라고 되게 재미없는 시장을 또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제 내가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 지루함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이 지루함을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내 돈을 태워가지고 잃을 것이냐, 아니면 좀 적게 벌더라도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다 쌓고 베팅을 해 나갈 것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남아져 있긴 하지만 누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웬만하면은 추석 때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방향성을 잡지 마시고 그냥 10월 이후에 특히나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방향성 잡아도 늦지 않는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